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난제, 수많은 형태의 난제가 있습니다만은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선 요 난제에 대한 질의응답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난제가 왜 발생하느냐, 대개 뜻밖의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대개 발생할 때는 억울하게 발생된다고 느끼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고 뜻밖에 나타나는 것은 그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 그 원인이 전생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뜻밖이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할수록 그 원인은 전생에 있습니다. 그 전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고 뜻밖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인과응보라는 것이 굉장히 엄정하게 집행이 돼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한 이런 사람은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이런 사람은 악한 결과를 받는다고 그렇게 발근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점점 언젠가는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생 체험 사례를 모아놓은 사이트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아서 올 겁니다. 전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전생을 훤히 알고 전생을 훤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난제의 원인을 전생에서 찾아서 그 해법까지 일러주시고 따라서 특이한 기적적인 효과를 얻었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생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전생을 믿어야 됩니다. 전생을 믿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기본이요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난제는 대개는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숙세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구한테 의해를 가했다거나 이럴 때 그것이 과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악행에 대한 업의 보, 즉 업보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우리는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다, 뜻밖이다, 너무하다 이렇게 되지만은 전생을 훤히 하시는 그 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공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질서정연하다고 그럽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잘만 되네. 악한 일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복진 게 있으니까 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인도 전생이라고 하는 전생의 지혜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찾듯이 그 해법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내 죄진 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그 보는 것만으로서도 죄업이 소멸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되게 당합니다. 억울하게 당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의 이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까? 그 억울한 그 사실에다 대고 열심히 미륵전 요례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개 이제 1차적으로 꿈으로 알아지는 수도 있고 경계로 알아지는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현실로 아주 체험한 것처럼 꿈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현실로도 알아지는데 되게 알아질 때는 내가 똑같이 그만한 악행을 가했을 때 정확히 나한테 그 과보가 되돌아오는 것은 아주 수학적인 것만큼 정확한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듣곤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생을 안다는 사람들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세 지업이 참회를 해서 소멸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럴 때 전생에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것을 보기만 해도 거기서 멈춘대요. 근데 보질 못했어도
자꾸 바치고 금강경 독송함으로써 참회가 되면은 그 나한테 악행을 가한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멈추고 스톱이 되고 축복의 물결로 바뀌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현세 제업은 금강경 일독만 해도 참회가 쉽게 된대요. 그건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은 제업은 금강경 일독하면 잠시 가라앉은 것 같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냐. 내가 깨칠 때까지 전생의 모습을 볼 때까지 되풀이돼서 나온답니다. 이 전생을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딱 멈춘대요. 근데 전생 안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숙세지업의 소멸은 그냥 부처님에 대한 그냥 신심 갖고는 않고 절대 공정심을 하고 이게 아마 칠독이 거기서 나온 모양입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전이 거기서 나오고 이것은 숙세지업까지 참여를 함으로써 내 앞에 닥친 가지가지의 재앙을 무식업으로 심어놓은 그 재앙의 뿌리까지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칠독이고 이 칠독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왕이면 칠독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출가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장기 출가면 더욱 좋겠지만은 단기 출가라도 집에서 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은 이런 난제를 가지시고 저기 세종시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보살님이신데 지금부터 김종숙 보살님의 그 난제에 관한 그 소견을 들으시고 나로서는 어떻게 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제 얘기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저는 매일 부처님 기쁘게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는 김정숙입니다. 법당에 온 지 3개월이 갓된 저에게 발표와 질의응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기쁘게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저는 3남매 중에서 둘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 직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와 남동생은 모두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었고 저는 현재 국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오기 전까지 절에서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당시 불교 학생회 지도교사님의 권유로 금강경을 접하고 공부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당시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익히지도 실천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직장을 갖기 전까지 여러 가지 난제를 겪었지만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적용하면서 일상의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연구원에 입사한 후에 이만하면 됐다는 안이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금강경 공부를 놓아버렸고 그렇게 10년 동안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직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뇌출혈로 수술하셨고 중환자실에서 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시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저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사고라 저는 아주 많이 놀랐고 제가 어머니께 무엇인가를 부탁한 이후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터라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뇌출혈 외에도 여러 내과적인 병을 잘 이겨내시고 퇴원을 하셨고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5개월간 재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던 저는 그 와중에 함께 공부했던 도반에게 어머니 사고 소식을 알렸고 도반은 바로 금강경 칠독을 권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를 놓았던 터라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당시 저는 절박했기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칠독식 금강경을 독송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100일을 공부한 후에 도반과 함께 올해 2월 말에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법사님께 즉석 질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어머니의 회복이 더딘 이유와 어떻게 하면 어머니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마음 밖에서 찾고 있던 저에게 법사님께서는 보살님의 마음이 어머니 사고를 일으킨 것이니 그 마음을 잘 바치면 즉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더딘 이유를 제 마음 밖에서 찾고 있던 저에게 법사님 말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제 내면에서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를 향했던 그간의 악심과 제 잘난 마음이 착각이며 허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 빨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조바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마음 또한 탐심임을 알고 바치면서 공부한 결과 모든 일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차례차례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사고 초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재앙이라는 생각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사고로 인해서 제가 다시 금강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앙이 곧 축복이라는 금강경의 가르침, 불의의 원리를 바로 체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사고 후에 200일 동안의 공부는 제가 과거 공부했던 금강경 공부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던 100일간의 공부와 선지식 법사님을 만나 공부한 200일째가 달랐습니다. 이는 선지식 법사님의 선후념 선부촉과 올바른 공부의 방향, 즉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이자 부처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은 후에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님의 가르침에 깊은 공경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법사님의 과거 금강경 해설, 저서를 읽으면서 매일 7독씩 공부하고 있고 제16회 주말 출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지속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서 주말 출가를 위해 매주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이라는 한 생각도 제 착각이며 분별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발심하니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시 공부하도록 제안해준 도반과 선지식 법사님을 만난 저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언니와 형부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사고 전까지 20년 가까이 매일 금강경을 3독씩 빠지지 않고 독송했던 분으로 작년에는 법사님의 BTM 방송을 자주 보셨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항상 티격태격하는 사이로 평소 어머니는 항상 저와 남동생보다는 언니에게 바라는 마음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그런 어머니를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왜 본인에게만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지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부하면서 어머니와 언니의 과거 한 생의 관계를 경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언니는 어머니에게 큰 위해를 가했고 그 과보를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금강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권유하지만 언니는 힘든 공부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생 인연을 말해줄 수는 없을 텐데 두 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원을 세워야 할지 법사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16회 주말 출가에 참여하면서 제가 탐진치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 이기적인 바람과 욕심, 난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닌 대승자의 마음을 실천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난제 또한 착각이며 허상임을 알고 바치며 난제의 원인을 제 마음속에서 찾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온 후 모든 생각을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불사에 미약하게나마 제가 쓰임이 있기를 발언합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기쁘게 시봉 잘하기를 발언합니다. 김정숙 합장 공경 배례. 처음에 그 가정 환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3남매 중 둘째, 위로는 언니, 아래는 남동생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 직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생전에 계실 때는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지만 돌아가신 이후로서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이제 우리 현실만 보는 그런 어두운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같아도 지혜로운 도인의 눈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돈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떤 큰 소리를 쳐서 우리한테 꾸중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의 업보가 완전히 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형태로도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도인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50 정도 되셨습니다. 네? 50세. 50이었고 그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겠네요. 원래 사업을 하셨습니다. 건축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건축업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으셨어요. 네. 사고 나기 직전에 좀 굉장히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어두우셨고 가정 불화도 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예. 아버님도 사실은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사업도 잘 안 되시고 가정 불화도 있었고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느냐. 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그이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불러온 것은 도인다운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가지시는 것이 세상을 상당히 슬기롭게 살고 그리고 세상 원망하지 않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시죠.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난 이럴 바에는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아마 그것이 결국은 교통사고를 불러왔다라고 이제 주인은 이제 불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셨어도 역시 여러 가지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원한을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혹시 그 제사는 지냅니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지내요? 네, 어머니 사고 나기 전까지는 어머니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 사고 나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남동생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들은? 딸들은 출가 저희도- 외인이 돼? 네, 저는 혼자 있어서 남동생 집에 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언니는 이제 어머니를 케어해야 돼서 네. 근데 요게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게 나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예전에부터도 이 제사라는 이제 제사 또는 고사라는 형태로서 이제 올해 몇 천 년 전부터 나옵니다.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시절에도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이제 풍속이 이제 고사죠. 고사를 지내는 풍속이 나오는데 원한을 가진 귀신을 달래는 역할을 고사가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풍령을 지날 때 많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추풍령에서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고 전사한 원한의 귀신들이 그런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기 지날 때는 되게 돼지 대가리도 해놓고 고사를 하면은 이 고사는 귀신을 달래는 역할, 원한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달래는 것과 제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죄업을 대신 받는 것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틀립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한이 있고 한을 풀어주는 어떤 지극정성한 제사가 아니라면 그 원한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시면 되게 한을 갖고 돌아가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후손들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눈여겨져 들어.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아버지를 제도하느냐. 이제 자손들 중에서 금강경 잘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절에서 무슨 천도지 지내는 이런 형태로서는 아버님을 천도할 수는 쉽지가 않고 자손들 중에서 금강경 잘 읽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아버지의 원한이 천도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김종숙 보살님은 금강경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아주 집안에 희망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는 아버님의 원한이 어머니의 비용과 아주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의 비용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우리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평소에도 아마 내외 사이가 안 좋고 돌아가실 때도 귀신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를 원망한 말 완전히 해탈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병을 좀 더 자주 앓으시지는 않으셨는지. 원래 당뇨가 이제 외할머니 통해서 있으셨는데 특별하게 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아프시거나 이렇게 하신 곳은 없으셨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두 분 사이는 안 좋으셨습니다. 네. 대개 그 일찍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뭐 부부 사이가 나쁜 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하여금 세상 살 맛을 얻게끔 만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아,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것이 소원성취야. 우리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 온다는 얘기 같고 이제 그게 소원성취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이제 이런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원한도 한몫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언제부터 불교를 믿고 금강경 삼독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금강경 접하고 공부할 때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30년. 네.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숙 보살님이 학생 때부터 불교 학생이 활동한 것은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입니까? 네, 어머니가 절에 다니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의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네. 그러면 남동생이나 언니도 역시 불자입니까? 남동생은 저를 따라 좀 다니다가 금강경 공부도 좀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언니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네. 독송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머니가 병이 아프신 것은 가정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 되지만 이 병을 통해서 우리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병을 통해서 김정숙 보살님도 새롭게 새로운 불교를 만나서 새로운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어머니의 병환이 적지 않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학생회에서 불교 동아리, 그때도 대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는 그런 학생회에 들지 않았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 지도교사님께서 금강경 독송하는 모임이 있다. 안내를 해주셔서 그때 한번 대학교 때였는데 가서 한번 보고 공부를 그때 접하게 됐습니다. 금강경도 독송을 해봤어요? 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독송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읽었습니까? 매일같이는 하지 못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전생에 아마 닦으시던 인연이 있으니까 불교와 일치 인연이 맺어졌고 금강경을 있었던 것은 그런 전생에 닦던 것이 공부할 때가 돼서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시게 된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원당 법당 이제 어떤 그 도반이 이제 금강경 7독을 이제 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공부를 놓았던 터라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은 당시 저는 절박했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7독씩 금강경을 독송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원흥에 계신 어떤 도반이 금강경 7독하면 어머니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니까 뭔가 마음 밖에서 그런 걸 찾지 말고 일단은 독송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도 공부할 생각은 하지는 못하고 네, 못했었는데 그 전화를 딱 하고 나서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칠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습니까? 아니 어머니는 고향에 계시고 저는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내려갔던 세종에서 집으로 내려가서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지. 그런데 삼남매 중에서 유독히 보살님은 어머니 병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경까지 잃게 됐는데 언니나 남동생의 경우는 어머니 병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따라서 어떤 종교를 찾거나 이러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서 그랬다. 몇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사고 났을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큰 죄책감도 컸던 것 같고 인상이 깊었죠. 네. 그리고 언니는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남동생도 공부를 놓은 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케어하는 사람은 언니였기 때문에 고향에 언니가 엄마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서 중환자실 가서 뭐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니 언니는 거기에 마음이 쓰인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전부터도 금강경을 좀 공부를 했고 독송을 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어머니 병이 뭔가 저는 제가 좀 뭔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잘 모르는 거죠. 왜 삼남매 중에서 나만이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정이 더 강했고 그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금강경이라는 선택까지 하게 됐을까? 그 원인까지는 그리고 또 열심히 칠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전 사실 이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어머니 부모님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과거생에 깊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떨어져 있고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자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언니나 남동생에 대해서는 되게 지극한 마음이 있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너가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시라 저도 그냥 이 집에서는 내가 객이겠거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유독 이 병으로 쓰러지시고 나서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랑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랑 제가 더 그런 관계였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객식구처럼 살았다는데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버지는 삼형제 중에서는 저를 가장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면서도 저를 가장 애끼고 자랑스러워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객식구처럼 지냈어요? 네, 별로 이렇게 집에 빨리 공부를 해서 서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집을 떠나서. 예. 근데 그게 아마 전생부터도 가정을 떠나서 언제 출가해서 공부하셨던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세속에 나는 업보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지향했고 그런 기질이 전생부터 가져왔던 기질이 금생에도 그렇게 그대로 이어졌다.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식구들하고 뭐 추석이나 명절 땐 자주 만났었어요? 예, 명절 때는 그래도 매번 내려갔는데, 네. 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남동생이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는 제가 좀 돌봤던 터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남동생하고는 굉장히 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근데 이제 언니와는 성향이 좀 맞지 않아서 많이 부딪혔던 사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이분이 전생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다, 수도를 하셨던 분이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난제를, 이게 어머니가 병든 것 자체를 난제로 생각하는 것은
삼남매 중에서 유일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객식구 걷고 남 같았지만은 아마 숙세 인연은 좀 더 지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요. 난제 해결 방법을 마음 밖에서 찾고 있던 저에게 법사님께서는 보살님의 마음이 어머니 사고를 일으킨 것이니 그 마음을 잘 받치면 즉시 병을 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요. 이어서 어머니의 치료가 더딘 이유는 제 마음 밖에서 찾고 있던 저에게 법사님 말씀은 망치로 머지를 맞은 듯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대개 병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명의를 찾아가거나 명약을 찾아가서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네 마음속에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그 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미신 같고 고지 들리지 않았음직한데 어떻게 보살님은 그 얘기를 듣고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많이 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언니는 도대체 어머니의 그 뇌졸중 그 상태를 난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의논도 안 했을 거예요. 누구 의논했을 때 그것은 명의를 찾아가는 것보다 너 엄마 미워하는 마음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언니한테 얘기했다면 그때도 언니는 망치를 머리로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언니의 성향으로 봐서. 무슨 말씀 헛소리를 하세요. 어머니의 비용은 명의를 찾아가서 명약을 먹어야 낫지. 언니의 성향으로는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언니는 별로. 근데 본인은 왜 그 얘기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깊은 충격을 받았을까? 사실 저는 그 어머니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언니하고도 계속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언니와 어머니의 관계, 과거생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탓을 계속 이제 엄마와 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뭔가 개선되기를 발언하고 또 그 마음을 바치고 했던 것인데 법사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원인을 저한테서 찾지 않고 계속 밖에서 찾았던 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돌아보게 되고 법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안 돌아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 여기 있는 사람이 칠독을 권했을 때 유튜브도 보게 되고 아마 방송도 보게 됐겠죠. 그때 아마 첫 번 봤을 때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요 얘기가 꽂혔을 거예요. 꽂히고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어때요? 내 말이 맞아요? 네. 그리고 방송 보고 물론 여기 친구의 권유로 했대지만 친구의 권유뿐만 아니라 직접 방송도 보고 인상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네, 그것이 이제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믿음, 이 전생부터 닦던 소질이 이제 그때 드러나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보아집니다. 상당히 지중한 인연이 있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싱글이고 그렇죠. 네. 공부하라고. 근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주 숙세에는 닦으셨던 분 같아요. 이게 곰곰이 되돌아보니 제 내면에는 어머니를 늘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원이 되어서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단기간 내에 이렇게 알까요? 그렇지 않고 뭐 법선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되기가 왜 이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법사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숙세에 닦으시 오셨던 그것도 여러 생 닦아오셨던 그 일체유심조를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난제의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라. 그 해법도 내 마음속에서 찾아라.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손송치 않은 존재이니라. 이거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전생이라는 게 아마 분명히 있는 모양이고 전생부터 많이 닦아오시던 그 습관이
금생의 때를 맞아서 그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깊숙이 매일 칠독을 하는데 칠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잘 됐어요. 어렵다가 극복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10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이제 처음 했는데 보통 때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반 정도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2시간 반을 땡기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 전생에 탁 뜬 게 있으면 힘 안 들고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안 편안해졌어요? 네, 정말 많이 편해졌고 그리고 법사님 말씀대로 그냥 마음을 그냥 다 바치면서 부처님께 다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정말 그 원을 세우는 대로 조금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해서 되게 놀라웠습니다. 근데 혹시 원당 법당을 소개해준 그 도반도 역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 네. 잘 아시는 근데 분이시- 되게 소개해주고 본인은 싹 빠지고 이런 수가 그 전에 많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역할이 소개해주는 데까지가 끝이다. 아니 그런 수는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더 좋겠죠. 주말 출가를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지혜롭고 공부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후 어머니를 향했던 그간의 악심과 지찰난 마음이 착각 허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좀 불효를 했구나. 근데 불효는 언니가 더 했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은 언니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떨어져서 그냥 경제적으로만 뭔가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언니가 옆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다 일상생활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형부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부는 사실 이제 제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형부하고도 비슷하게 좀 저랑 형부가 성향이 되게 비슷한데 네, 어머니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 효도하는 자식들을 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형부는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삼형제가 다 효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전생부터 탁뜬 느낌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지 조바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또한 탐심을 알고 바치면서 공부한 결과 모든 일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차례차례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보면은 이 탐심 바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과를 채촉하고 성과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보따리 싸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결국 탐심을 조복을 받고 그 결과 하나하나씩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신심은 더욱더 깊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분들도 이게 다 들어서 좋으신 그런 수행 발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고 초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망하는 마음이 컸다면은 지금은 재앙이라는 생각이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처음에 주말 출가한 게 3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나요? 네, 주말 출가는 3개월 치고는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하셨고 선배 도반님들이 자극을 받고 더욱더 반성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그 운명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고생을 덜 하시려면 공부하는 길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공부를 하시니까 중간에 또 질문할 기회도 또 있으실 거로 생각하고 잘 안 될 때는 더 좋은 해답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